비난이란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링컨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링컨이라는 그 사람을 되게 인간적으로, 정치가 이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링컨에 관련된 책도 되게 여러 권을 봤었는데, 반갑게도 여기에서 이제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링컨을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링컨에 대해서. 링컨의 이제 묘비에 쓰는 내용인데,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이끈 지도자가 누워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링컨 그러면 우리가 보통 최고의 리더십 이런 걸 생각할 때 링컨을 좀 떠오르게 되는데, 과연 링컨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때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두었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고 링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런 거였대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링컨은 자기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그냥 옛날에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전쟁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링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링컨의 아내가, 저는 링컨 진짜 존경하는데 링컨 아내가 엄청 독설가였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만 하면은 당신은 왜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돌아가는 게 없어. 당신은 왜 맨날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아. 내 인생 최악의 실수는 당신과 결혼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내가 매일매일 그 링컨에게 독설을 막 퍼붓고 잔소리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야 링컨 그냥 헤어져. 왜 저런 와이프를 계속 안고 같이 사는 거야? 라고 막 너무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되게 막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자기 부인을 남들이 탓할 때, 그리고 이제 남부 사람들을 탓할 때, 이게 북부와 남부인데 뭐 북한과 남한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남부 사람 탓할 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링컨이 있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게티스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간 걸쳐 벌어졌다. 7월 4일 밤에 리 장군은 그 지방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은 누구냐면은 링컨의 상대편 적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 장군이 패배한 군대와 함께 포토맥에 도착했을 때 리 장군 앞에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범람해 있었고, 리 장군의 뒤에는 승승장구한 북군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리 장군은 궁지에 몰려 탈출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링컨 쪽 군대의 반대편이 사지에 이제 몰린 거예요. 사지에 몰려서 그 사지에 몰린 군대를 링컨 쪽의 군인들이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링컨은 이것을 리 장군의 군대를 생포해 즉각 남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다. 희망이 부푼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그러니까 미드 장군은 누구냐면은 그 리 장군이라고 하는 북쪽의 장군을 쫓아서 가고 있던 이제 링컨 쪽 장군이었겠죠, 군대의 미드 장군. 희망이 부푼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작전 회의를 열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보내고 곧바로 즉각적인 공격을 요구하는 특사를 미드 장군에게 파견을 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던가? 그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즉, 그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작전 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러니까 링컨은 지금이 절대절명의 찬스야. 지금은 완벽하게 남북 전쟁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 그러니까 미드 장군은 빨리 가서 그들을 생포하고 이 무서운 전쟁을 종식시키자라고 해서 무언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 장군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어겨버린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군인 그 장군이 어겨버린 거예요. 정말 뭐 화가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미드 장군은 망설이며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각종 구실을 내세워 전보를 보냈다. 그는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링컨이 빨리빨리 공격을 해서 이제 리 장군, 미드 장군에게 리 장군을 빨리 생포해라, 전쟁을 끝내자 그랬는데 미드 장군이 링컨 말을 안 듣고 계속 흐지부지 하고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그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 거죠. 놓쳐버리게 됐다는 얘기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빨리 이게 댓글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제가 성함을 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리 장군이 다 병력과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서 무사히 다 퇴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링컨은 완전 화가 나겠죠. 아니, 절대절명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그리고 자기 말만 들었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어서 못 끝냈느냐. 링컨은 막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링컨은 경로하면서 대관절,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막 소리를 쳤대요. 빌어먹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적은 도관에 든 쥐였는데 손가락만 뻗쳐 움켜잡았으면 만사가 끝날 수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도 리의 군대를 격파시킬 수 있었겠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라도, 군인이 아닌 나라도 그를 생포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도 내가 한 말이나 행동 어느 것도 군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어. 링컨은 엄청 화가 난 거죠. 매우 낙담한 심정으로 링컨은 책상 앞에 앉아 미드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링컨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장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때 링컨의 말씨는 매우 조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해둔다. 그러나 1863년 쓰여진 이 편지는 어지간히 화가 나서 쓴 것이 틀림이 없다. 엄청 화가 나서 그 장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링컨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그 얄미운, 그 그냥 화를 나게 했던 그 장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장군께. 여기부터가 뭔가 나는 리 장군의 탈출이 가져온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귀하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 장군은 우군의 수중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를 추격만 했더라면 우리의 최근 승전들과 관련시켜 볼 때 전쟁은 종결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쳐 현재에는 전쟁 종결의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하로서는 지난 월요일 적장 리 장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강을 건너 도망간 지금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의 병력의 3분의 2밖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귀하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여기지며 나 또한 그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더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장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차분한 내용을 전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던 게 엄청나게 보이죠. 미드 장군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누리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드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편지를 받은 거죠. 링컨에게. 근데 사실은요. 그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받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링컨은 그 편지를 쓰기만 하고 보내질 않았대요. 너무 화가 나서 쓴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링컨이 죽은 다음에 링컨의 서랍장 속에서 이 편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써서 막 이제 굉장히 점잖긴 하지만 질타하는 이야기들을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마 보내진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를 비난을 해봤자 그 비난은 결코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링컨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욕한다 한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은 화가 났기 때문에 편지를 쓰긴 썼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에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 속에 콕 넣어놓고 그냥 묵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읽어볼게요. 잠시 참자. 너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조용한 이곳 백악관의 방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지. 그러나 게티스버그에 실제로 가서 미드 장군이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은 유혈 사태를 직접 보고 부상자와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귀에 따갑게 듣고 있다면 나도 아마 선뜻 공격할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지. 만일 내가 미드 장군과 같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아마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그 일은 지나가는 일이야.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면 물론 내 마음은 어느 정도 누그러들 수 있겠지만 이 편지는 미드 장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게 만들 것이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서운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사령관으로서 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며 끝내 군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링컨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링컨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신랄한 비난과 질책은 결국 대개의 경우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링컨은 충분히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덕, 이런 덕, 이런 것들이 링컨 주변에 사람을 많이 머물게 하지 않았나. 비난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걔는 왜 그러냐, 걔는 맨날 뭐 이런 거 같아. 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진정 속 깊은 지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누군가 비난하는 일이 생길 때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 뜻대로 비난을 참거나 그건 안 될 때가 많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이런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비난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떠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적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깜띠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표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